안녕하세요. 사랑받는 며느리인 탓에 더욱 미움을 받아야 했던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자식 겉낳지 소금 못 낳는다는 속담처럼 성품 좋은 시부모님 밑에서도 후레 자식이 나올 수 있더군요. 그뿐인가요? 시기와 질투에 눈을 가린 동서들의 소란까지. 사랑받는 절 미워했던 동서들이 저지른 분란에도 동서들 편에 섰던 시동생들에게 어떤 따끔한 일침을 날려주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제 친정 식구에겐 큰 아픔이 있었어요. 제게는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오빠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 오빠를 살리기 위해 제 부모님은 늘 고군분투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외벌이론 언제나 턱없이 부족해 집안은 너무나 가난했죠. 아버진 건설 현장에 다니셨는데 이 힘든 상황 속에도 병원비 한번 밀린 적 없이 꼬박꼬박 보내주었죠. 하지만 제가 초등학생이 막 되었을 무렵 오빤 병까지 얻고 말았어요. 가세는 더욱 기울고 친정 부모님은 매일을 버티듯 억저까지 지내셨습니다. 어찌어찌 내던 병원비는 날로 쌓여갔죠. 그 탓에 저희 집은 그나마도 없던 웃음을 모두 잃었어요. 살아간다는 자체가 불행과도 같았거든요. 하지만 친정 부모님은 힘겨운 환경 속에서도 오빠를 놓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까지 살필 여유는 없었고 저는 항상 뒷전이 되었어요. 그땐 어린 마음에 속없이 부모님께 불평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엄마, 아빠, 너무해요. 왜 매번 나한테 신경 써주지도 않아요? 나도 엄마, 아빠의 소중한 자식이잖아요. 왜 오빠만 챙겨주는 건데요? 효선아, 미안해. 그렇지만 너희 오빠가 많이 아프지 않니? 우리 효선이 스스로도 잘하지만 오빤 엄마, 아빠의 도움 없인 힘들다는 거 알잖아. 나도 엄마, 아빠가 필요해요. 내 친구들이 저더러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주워온 자식이래요. 나도 엄마 아빠 자식이잖아요. 왜 언제나 나만 혼자인 채로 지내야 하는 건데요. 나도 엄마 아빠의 관심이 필요한 어린애라고요. 효선아, 주워온 자식이라니 그렇지 않아. 엄마 아빠는 우리 효선이가 건강하게 자라줘서 얼마나 감사한데.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효선이가 조금만 더 이해해주면 안 될까? 오빠가 건강을 되찾으면 그땐 우리 딸에게 최선을 다할게. 그럴 때면 친정 부모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미안하다, 이해해달라, 눈물로 애원하셨죠. 부모님의 눈물이 보기 싫어 마음으로 삭혔던 적도 여러 번. 부모님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라도 오빠가 하루빨리 낫길 바랬어요. 그래야 부모님께서 절 보며 더는 눈물을 흘리지도 미안하다 말하지도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오빤 우리 가족의 간곡한 간절함과 달리 1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오빠를 떠나보낼 때 부모님은 온 세상이 무너진 듯 슬퍼했어요. 저는 그제야 부모님이 어떤 심정이었을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부모님이 오열하는 모습은 11살인 제겐 큰 충격이었고 죄송하다는 생각에 죄책감까지 들었습니다. 한때는 오빠가 창피하게 느껴졌어요. 건강한 오빠를 둔 친구들이 부러운 마음에 아픈 오빠에게 못된 말을 많이 했거든요. 오빠를 그리며 몇 날 며칠을 깊은 우울감에 빠졌던 부모님의 곁에서 그 모든 감정을 느끼며 전 이제라도 훌륭한 딸이 되어야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그 후 점자 부모님의 시선은 오빠가 아닌 제게 닿았고 어려서 제게 못 준 사랑을 주기 시작했죠. 효선아, 네가 우리에게 없었다면 네 오빠를 떠나보낸 슬픔을 이겨내지 못했을 거야. 네가 우리 곁에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 엄마, 앞으로 내가 오빠 목까지 더 많이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오빠를 위해서라도 환하게 웃으면서 지내요. 오빠도 잘 지내는 우리를 보면서 안심할 수 있게요. 우리 딸, 엄마가 모르는 사이 이렇게나 커버렸구나. 한없이 부족한 엄마 아빠 때문에 우리 효선이가 무척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었구나. 엄마가 앞으로는 더 잘할게. 우리 딸 외롭지 않게 항상 곁에 있을 거야. 저는 부모님을 보며 부모님은 저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지냈어요. 하지만 가난은 깊이 박혀 벗어나기 힘들었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했을 때까지도요. 남들 답안을 꽃다발 하나 해주지 못했다며 제게 미안해하던 친정 부모님. 그러나 저는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꽃다발 대신 부모님과 나란히 팔짱을 낀 채 찍은 졸업사진이 더 좋았거든요. 그 순간이 제겐 큰 기쁨이고 행복이었으니까요. 우리 효선이 이제 다 컸네. 대학도 졸업하고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되었어. 축하한다, 우리 딸. 고마워요, 아빠. 바쁘시다길래 못 오시는 줄 알았는데 아빠랑 같이 졸업사진을 찍을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아요. 내 생애 최고의 날이야. 딸, 엄마도 왔는데 아빠한테만 그런 예쁜 말 해주기야? 엄마도 아빠가 이렇게 시간 내서 와줘서 기쁘니까 봐주는 거야. 엄마랑 아빤 우리 효선이밖에 없는 거 알지? 하늘에 있는 오빠도 효선이가 이렇게나 잘 자라준 걸 대견해하고 기뻐할 거야. 고맙다, 딸. 맞아. 오빠도 이제 아무 걱정 없을 거야. 내가 엄마 아빠 호강시켜드릴 거니까. 오빠 몫까지 내가 효도할게요. 대학 졸업 후 저는 좋은 회사에 취직했고 어렸을 적 했던 저의 다짐대로 부모님의 자랑인 딸이 되어 있었어요. 이어진 가난을 끝내고자 우리 가족은 노력했어요. 아버진 물론 어머니도 함께 경제활동을 하셨고 저 역시 최소한의 용돈을 제외하곤 모두 저축해 부모님께 드렸죠. 온 가족이 모두 아끼며 힘쓴 덕에 저희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허름한 반지하에서 지냈던 나를 뒤로하고 방 2개짜리 아파트로 이사까지 가게 되었죠. 이제 우리도 억척스러움을 내려놓고 여유를 찾아가며 지낼 수 있다는 생각에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어요. 그땐 이 삶이 평범한 일상이 될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채 이루어지기도 전에 또다시 큰 시련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하루도 마음 편히 살지 못했던 친정 어머니, 깊었던 마음고생 때문이었을까요? 어머닌 백혈병을 앓게 되었고 1년의 투병 끝에 제 나이 29에 오빠의 곁으로 떠나고 말았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눈 감는 그 순간까지 저희 가족은 눈물을 보이지 않았어요. 엄마, 나 8살 때 엄마랑 아빠더러 내 앞에 앉아보라고 시키곤 왜 안 챙겨주냐고 투정 부렸던 날 기억나? 그때 무슨 깡으로 내가 엄마 아빠한테 그랬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웃기지 않아? 그때 무척 귀여웠지. 그 어린 게 눈 똑똑히 뜨고 우릴 가르치듯 말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난다. 내 딸이 그렇게 똑 부러지는 아이라 얼마나 안심이 되던지 원. 나 중학교 입학했을 때도 어떻고 사춘기가 심하게 와서 촌스럽게도 꾸미면서 다녔잖아. 그때 아빠가 나보고 뭐라고 했더라? 뭐라긴 초통한 아줌마라고 했지. 그 말에 넌 아빠한테 삐져서 일주일 동안 말도 안 하고 네 아빤 그 주 내내 너 졸졸 따라다니면서 사과했잖니. 난 그 광경이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네 아빠더러 장난도 쳤어. 네가 아빠 이제 싫다고 했다고 말이야. 그 말 들은 네 아빠 표정은 또 얼마나 웃겼다고. 그걸 네가 봤어야 했는데 딸에게 미움받는 아빠가 되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어. 너무 귀여워서 장난을 친다는 게 그만 내 발등을 찍은 거지. 그런데 당신 내가 전전긍긍한다는 걸 알면서도 장난을 쳤던 거야. 아무튼 나한테 정말 짓궂다니까. 정말? 내가 보고 아빠를 더 놀렸어야 했는데 아쉽다. 그리고 또 나 수능 100일 남겨뒀던 날 엄마가 100일 기도 다닌다고 새벽에 기도하러 다녔잖아. 그때 나도 엄마 몰래 기도하겠다고 다녔다가 집 뒤 교회에서 딱 마주쳤던 거 생각나?
그날 아주 박장대소하고 손잡고 나왔잖아. 맞아. 엄마도 그날 생각하면 아직도 웃음이 난다. 우리 딸이 뭐든 열심이라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는 생각도 들고 말이야. 효선아, 내가 웃던 모든 날엔 언제나 네가 있었어. 우리 효선이 분명 많은 사람에게 맑은 웃음을 선사하는 그런 애야. 너와 함께하며 짓던 모든 웃음 덕에 엄만 행복을 느끼는 삶을 살다 간다. 우리 딸도 엄마와 함께 보낸 모든 날이 그런 날이었길 바래. 사랑하는 효선아, 내 딸로 태어나줘서 내 웃음이 되어줘서 고맙다. 사랑해. 오빠와의 사별에 깊은 슬픔을 겪었던 우리 가족은 어머니와의 사별만큼은 완전한 이별이 아님을 오롯이 느끼길 바랬어요. 그렇기에 저는 좋았던 날을 떠올리며 단란한 이야기를 나눴죠. 어머니는 숨을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해사한 미소를 띠며 저와 아버지에게 웃는 얼굴을 보여주며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까지 아버지와 전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렇게 모든 걸 끝마친 후에야 집으로 돌아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그렸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전 아버지를 모시고 지냈어요. 엄마를 떠나보낸 지 3년, 엄마가 제 인연을 이어준 걸까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 거래처 직원으로 찾아온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의 첫인상은 자상하고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을 배려하는 남편의 모습을 통해 저는 힘든 상황에서도 어머니를 늘 살피던 아버지가 문득문득 떠오르곤 했어요. 그 모습에 반해 연인이 되었네요. 첫인상처럼 한결같이 자상하고 듬직했던 남편과 교제 1년 만에 서로의 부모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남편이 좋은 사람인 이유를 시부모님을 뵙고는 단번에 찾을 수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바르고 고운 심성을 가진 분들이었죠. 효선 씨, 반가워요. 손님 맞게 우리 집이 많이 누추하죠? 그래도 난 우리 집안을 효선 씨한테 숨김없이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들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소개시켜주고 싶다던 연인이 효선 씨거든. 아유, 누추하긴요. 너무 포근하고 따뜻한 집인 것 같아요. 어머님, 아버님 뵈러 오는 동안 엄청 긴장했는데 집이 아늑해서 그런지 한결 편안해졌는걸요? 우리 집에 대해 효선이에게 먼저 얘기해줬어요. 그러니까 두 분 다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서 계시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면 효선이가 되려 불편하겠어. 어머, 아이, 그러면 안 되지. 아이, 앉아요, 앉아.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많이 배고프죠? 식사 준비 거의 끝났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시부모님은 사려 깊은 남편이 처음으로 소개한 연인인 절 귀한 손님처럼 대해주셨어요. 전 시어머니를 통해 어머니를 그리워했던 마음을 많이 위로받았죠. 절 친딸처럼 품어주신 시부모님께 큰 고마움을 느끼곤 했어요. 친정 아버지도 남편을 마음에 쏙 들어했죠. 일찍 세상을 떠난 오빠 생각이 많이 난다며 남편을 무척이나 아껴주셨어요. 양가 부모님의 너른 관심과 사랑 덕에 큰 축복을 받으며 저희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저와 남편은 시댁에 들어가 지냈어요. 처음엔 우리 부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합가를 원치 않는다던 시부모님이지만 마음 써줘서 고맙다며 절 안아주셨죠. 효선아, 네가 큰 결정 해주었다는 거 잘 안다. 언제든 함께 지내는 게 힘들면 내게 얘기해 주려무나. 너희 부부가 분가한다고 해도 내 하나도 서운해하지 않을 테니 편하게 얘기해 줘야 한다. 저도 어머님 아버님을 위하면서 단란한 가족이 되도록 제가 많이 노력할게요. 효선이처럼 마음 넓은 며느리 둬서 엄만 좋겠다. 우리랑 북적북적 지내다 보면 적적할 틈도 없겠어. 나중에 정신 사납다고 우리 내쫓으면 안 된다, 엄마. 그럼 우리 서운해할 거야. 우리 아들 덕에 값비싼 명품보다 더 명품 같은 며느리를 다 얻었네.
우리 집안 식구가 되어줘서 고맙다 효선아. 나도 못난 시애미가 되지 않도록 늘 노력하마. 우리 며느리 덕에 집안이 다 환해졌구나. 고맙다 효선아. 앞으로는 우릴 네 부모라 생각하며 편히 지내다오. 저를 향한 시아버지의 진솔언까지 듣게 되니 앞으로 화목한 가족이 될 수 있겠다는 확신마저 들었어요. 친정 아버지 또한 제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지내는 걸 안도하셨죠. 좋으신 분들 곁에서 많은 사랑 받으며 지내길 원했거든요. 그런 친정 아버지가 홀로 외롭지 않도록 남편도 많이 애써 주었어요. 장인어른, 저희 왔습니다. 내일 간만에 쉬는 날이시라면서요. 그래서 장인어른과 단란하게 시간 보내려고 일도 얼른 마치고 달려왔어요. 거참, 박서방 힘들게 뭐하러 집에 가서 쉬지 여기까지 와? 아이고, 이건 또 뭔가. 우리 사위 늘 반갑지만 오늘 더 반갑네 그래. 안 그래도 한 장 기울이고 싶었는데 내 마음을 또 어떻게 알고 이렇게 준비를 다 해왔어? 제가 누굽니까? 바로 장인어른 사위 아닙니까? 장인어른 마음을 제가 모르면 누가 알겠어요? 아빠, 말도 마. 박서방이 퇴근하기 전부터 아빠 찾아뵙는다고 야근하지 말고 꼭 일찍 마치고 오라면서 얼마나 보챘다고요. 누가 보면 내가 친자식이 아니라 자식이 박서방인 줄 알겠다니까. 아버진 그런 남편을 우리 사위 하며 애정으로 대해주셨죠. 서로를 아끼는 마음 덕인지 친정과 시댁은 사돈지간이지만 사이가 무척 좋았어요. 넉넉지 못한 형편임에도 시어머니께서 손수 반찬까지 만들어 친정 아버지께 매번 보내시고 계절마다 건강을 위해 제철 음식까지 보내셨을 정도였어요. 딸인 저보다도 친정 아버지를 살펴주셨던 거예요. 그뿐인가요? 결혼 1년 반 만에 첫애를 출산하고 곧이어 연년생으로 둘째까지 낳게 되었는데 그때도 시어머니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둘째를 낳았을 땐 쌍둥이보다 더 힘든 게 연년생이라며 신우와 막내 시동생이 쌍둥이라 쌍둥이를 키워낸 경험을 떠올리며 육아를 함께 해주셨어요. 시부모님의 관심과 정성 덕에 그 힘들다는 연년생을 돌보면서도 큰 어려움을 느낀 적이 없었답니다. 아이 둘 다 시어머니께서 손수 이유식까지 만들어 먹일 만큼 애정이 남다르셨거든요. 저는 이런 시부모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남들은 고부 갈등에 이골이 난다고 하지만 시부모님께 큰 사랑을 받는 저로선 도통 이해되지 않는 말이었을 정도였죠. 하지만 이런 다복한 생활이 새로운 사람들로 인해 어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첫애가 3살 무렵 남편의 바로 아래인 시동생이 장가를 가게 되었고 그 후 딱 1년 뒤 막내 시동생도 장가를 갔어요. 그렇게 2년 사이 둘이나 생긴 동서들은 싹싹하고 솔직했습니다. 저는 그런 동서들이 마음에 쏙 들었죠. 동서들은 제가 시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걸 대단하게 생각했어요. 큰형님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무리 어머님, 아버님이 잘해주셔도 불편한 점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신혼 때부터 쭉 함께 지내요? 그러니까 말이야. 혹시 시부모님께서 함께 지내길 권했던 거예요? 에이, 그런 거 아니야. 되려 시부모님은 처음에 합간은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셨는데 내가 원해서 시댁에 들어온 거야. 그럴 분들 아니라는 거 동서들도 알잖아. 자기가 나서서 시댁살을 자처하는 며느리가 어딨어요. 큰형님은 좀 남다르신 것 같아요. 별것 아닌 일에도 절 띄워주던 동서들에게 저는 듬직한 형님이길 바랬어요. 그렇기에 가족이 된 이후 시댁의 동서들이 방문할 때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처럼 매끄러운 관계가 될 수 없었어요. 결혼한 지 7년이 지나 제 첫째가 6살 무렵부터 동서들과의 관계는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신발 가게를 운영하던 제 바로 아랫동선 일을 핑계로 막내 동선 임신 준비로 몸이 힘들며 명절 음식 준비를 할 수 없겠다던 바로 그때부터 말입니다. 다 사정은 있고 상황까지 헤아리지 못하더라도 저는 동서들을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저와 시어머니는 늘어난 가족 수만큼 넉넉히 음식 준비를 하다 보니 꼬박 하루가 걸려 해냈죠. 그래도 설 당일엔 얼굴을 비춘 동서들, 시어머니 못내 서운했던 건지 온 식구가 모여 식사하는 자리에서 제가 고생이 많았다며 추켜 세워주었어요. 우리 맏며느리가 고생고생하며 이 많은 음식을 다 준비했어. 시집 온 이후 한 번도 빼지 않고 이렇게 가족들을 위해 노력해주니 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맞아. 어제 엄마랑 안 사람이 음식한다고 종일 주방에서 나올 생각을 안 했어. 그 탓에 나랑 아버지가 육아를 도맡아 하느라 얼마나 진을 뺐는지. 이번은 내가 옆에서 거들긴 했다만 다음 명절부턴 꼭 시간 내서 둘째랑 막내도 거들어 주렴. 각자 사정이 있는 건 알지만 가족들을 위한 시간이라 생각하고 참여해주면 좋겠구나. 첫째네라고 사정이 없겠니? 우리랑 같이 지내느라 내색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 너희가 많이 도와주렴. 앞으론 참여해달라는 시어머니 말에 동서들은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표정들이 영 석연치 않았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설 명절을 보낸 지 2주쯤 지났을까요? 둘째 동서가 같이 차 한잔하며 며느리들끼리 친목 도모의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떻겠냐는 겁니다. 저는 그저 설 명절 때 함께하지 못했던 게 못내 마음에 걸려 자리를 마련한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동서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는 내내 기분이 언짢았어요. 어머니께서 형님을 무척 아낀다는 걸 진작부터 느끼긴 했지만 이번은 조금 도가 지나쳤던 것 같다는 생각 저만 하는 건가요? 저 사실 어머니께 너무 서운했어요. 제가 가게 운영 때문에 시간을 못 뺀 걸 뻔히 아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돌려 말하며 우리에게 무안을 주는 지원?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큰형님은 시부모님과 함께 지내니까 못 느끼시겠지만 어머님께서 큰형님과 저를 은근히 차별하고 계시다는 게 느껴진다고요. 저도 이번 어머니께 정말 섭섭했어요. 나와 어머님과의 관계가 동서들보다 오래됐으니까 서로에 대해 잘 알아서 그렇게 느낀 게 아닐까? 어머님이 내게 동서들 칭찬을 얼마나 자주 하시는데, 그리고 동서들 편히 봐준다고 시집 와서도 1년 정도는 시댁에와 음식 거드는 일도 일부러 하지 못하도록 어머니께서 배려해 주셨잖아. 그러니까 왜 안 시킬 것처럼 굴다가 갑자기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드는 거냐고요. 며느리가 둘이나 더 생겼으니까 부려 먹어야겠다는 심보가 아니면 뭘 어떻게 더 설명할 수 있겠어요.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다지만 이렇게나 다를 수 있는 건가요? 며느리끼리 가까워지기 위해 마련한 자리가 시어머니의 흉을 보는 자리로 바뀐 이 시간이 너무 속상했어요. 더욱 안타까웠던 건 이날 이후 당연하다는 듯 모이기만 하면 시어머니를 씹어댔다는 겁니다.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동서들을 따끔히 혼냈어요. 내가 저번부터 동서들에게 꼭 이 말을 해야겠다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결혼 주 집안 행사 때 동서들 시키지 않은 건 결혼 후 1, 2년은 시댁이 어렵고 불편할 수 있으니까 가족들과 편해질 시간을 주고 싶으셨던 거야. 어머님의 호의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동서들이 되려 난 이해가 안 돼. 어머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 동서들이 입방아에 오르락 내리락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뒤에서 사람을 무시하면 되겠어? 시어머니를 좋아하는 며느리가 몇이나 된다고요. 함께 지낸 형님이야말로 속으로 어머님 욕은 수도 없이 했을 거면서 왜 저희랑 다른 적 지적질하세요? 나 참 기가 막혀서 원. 동서, 말 조심해. 나한테 어머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왜 함부로 말해? 내가 속으로 어머님 욕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고 그런 식으로 말을 뱉어?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지적하고 알려주는 거 아니야? 동서야말로 윗사람이 하는 말을 오롯이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꼬아 듣지 말고 있는 그대로 듣는 귀를 좀 길러. 그날 이후 제 말에 나를 세우던 동서들은 그 후 시댁에도 잘 오지 않았죠. 처음엔 제가 말을 너무 모질게 했나 하는 생각에 동서들에게 연락을 해 어르고 달래도 봤지만 동서들은 제게 시댁에 애정 많은 저나 며느리 노릇하라고 하더군요. 어쩌다 시댁에 와도 잠깐 얼굴만 내비치곤 횡하니 돌아가 버렸어요.
제가 동서들을 나무랐던 사실을 알지 못하던 시어머니는 동서들의 태도를 보곤 어른으로서 자신이 단도리를 잘 하지 못한 탓에 그러는 거라며 자기로 인해 제가 늘 고생이 많다며 미안해했죠. 저는 그런 시어머니께 차마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 저와 동서들 사이가 틀어졌다는 걸 알면 더 속상해 하실 테니까요. 그렇게 동서들과 담사듯 지내던 어느 날 시댁을 떠들썩하게 만든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동서들의 입방정으로 불화를 일으키게 되었던 거예요. 며칠 전 시어머니가 홀로 집안에 큰일을 도맡아 하는 제게 미안한 마음에 동서들이 시댁에 자주 왕래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시동생들에게 물어봐 달라 청했더라고요. 시동생들은 시어머니 부탁대로 동서들에게 물었는데 이때다 싶었는지 동서들은 마치 제가 오지 말라고 종용한 것처럼 거짓말을 해댄 겁니다. 그 말에 시동생들은 시댁에 찾아와 저에게 화를 쏟아냈어요. 어머니 부탁이 아니었으면 형수님의 두 얼굴은 전혀 상상도 못했을 뻔했네요. 어떻게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환하게 웃으시면서 뒤에서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제 두 얼굴이라뇨. 서방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뒤에서 제가 무슨 짓을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형수님이 저희 아내들에게 시댁에 오지 말라고 하셨다면서요? 어차피 주방 일도 잘 못하면서 뻔뻔하게 왜 와서 자리 차지하고 있느냐고 말했다고 털어놨어요. 저요, 어머니 아버지 긴 세월 곁에서 챙겨주던 형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혼하고 나니 형수님 자리라도 빼앗길 것 같으셨어요? 그래서 뒤에서 가족들 몰래 그런 일을 벌이신 거냐고요? 서방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동서들에게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럼 지금 저희 아내들이 남편이 우리에게 거짓말이라도 하고 있다 이 말인가요? 예? 그렇게 몰아가고 싶으신 건 아니고요. 정말 형수님께 실망했습니다. 울그락불그락해진 얼굴을 하고선 저를 연신 노려보던 시동생은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자기 아내의 말에 더 신임이 있으니 믿을 리 없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저녁 산책을 나갔던 시부모님께서 저희의 대화를 모두 듣고 말았죠. 그날 시부모님은 시동생을 호되게 나무랐어요. 박재환, 너희 지금 효선이한테 뭐라고 했어? 네 형수가 어떤 사람인지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 효선이가 시댁살이 선택했을 땐 안심이 된다던 놈들이 이제 와서 뭐? 효선이랑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아직도 네 형수가 어떤 사람인 줄 몰라? 어머니, 저도 아내한테 형수에 대한 말을 듣기 전까진 여전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아내나 재수 씨도 같은 말을 했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형수를 어떻게 믿어요? 안 그래요? 친자식보다도 더 우리를 살핀 효선이야. 언제나 진심으로 임했던 그런 아이라고. 그런 효선이한테 그 무슨 망발이야. 난 너희보다도 효선이를 더 믿는다. 둘째와 막내 며느리보다도 효선이 말에 난 신임이가. 그게 다 무슨 뜻이냐? 너희도 며느리들도 우리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던 거야. 둘째랑 막내 며느리가 결혼해 지금껏 한 게 뭐 있니? 주방 한 번을 들락인 적 없는 애들이야. 가진 핑계로 집안일에서 쏙 빠지려고 아주 머리 굴리던 애들이라고. 어머니, 그뿐이야? 안부 연락도 내가 먼저 하지 않으면 안 하는 애들인 걸 몰라? 나나 네 아버지도 그런 며느리들에게 서운했다. 우리 집안에 불만 가득한 애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필 수 있겠니? 너흰 그 사실을 다 알면서도 네 형수에게 그런 못된 태도를 보여? 아유, 이런 놈들도 가족이라고. 내가 아주 효선일 볼 낯이 없다. 시어머닌 그간 동서들이 당신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쏟아내며 큰 서운함을 느꼈던 지난날을 모두 쏟아냈어요. 시동생들은 그제야 저를 향한 시선을 거두며 고개를 떨군 채 저더러 사과를 하더군요. 오해가 있던 게 맞는 것 같다면서요. 그날 시동생들의 말이 얼마나 속이 쓰리던지 동서들이 그렇게까지 미웠던 적은 처음이었네요. 시부모님도 그날의 일이 쭉 마음에 걸렸는지 며칠 뒤 더는 이렇게 지낼 수 없다며 며느리들을 소집했습니다.
나에 대한 불만이든 맏며느리에 대한 불만이든 충분히 대화로 풀어갈 수 있었지 않니? 내 미련한 아들들을 종용해서 이렇게나 한 사람을 몰아가는 짓을 벌일 줄은 내 꿈에도 몰랐구나. 뭐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는지 모르지만 언제까지 미워하면서 지낼 수는 없는 법이야.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으니 오해가 있거든 같이 풀어보자. 어머님이 저희 말을 믿지 않으신 건 아니세요? 그렇게 형님만 감싸고 도시는데 저희와 무슨 오해를 어떻게 푸실 건데요? 막말로 저희가 하는 말이 어머니께 전해지긴 하나요? 맞아요. 작은 형님 말처럼 어머니껜 저흰 보이지도 않잖아요. 부족한 며느리들로 보시는 거 아니시냐고요. 그래. 이제 보니 나한테 불만이 많아 맏며느리를 몰아세운 거였구나. 내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니? 얘기해보렴. 뭐가 그렇게도 너희 감정을 상하게 했는지 말이야. 동서들은 막상 얘기해보라니 우물쭈물할 뿐 말을 잇진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동서들이 말하길 한참 기다린 끝에 긴 한숨을 내쉬며 동서들을 달래셨죠. 오늘 이렇게 너희를 모두 부른 이유는 집안 여자들이 화목해야 가족들도 평안하기 때문이야. 내가 많이 부족한 탓에 너희가 속상했던 일이 있다면 사과하마. 그러니 이제 그만 노여움 풀고 우리 집안의 식구로서 서로 잘 지내주면 안 되겠니? 어머님, 동서, 그리고 막내 동서, 나도 사과할게. 동서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 어머니께서 이렇게까지 우리 걱정하시는데 더는 틀어진 관계로 지내지 말고 관계 개선에 힘써보자. 나도 동서들을 위해 노력할게. 어머님, 이런 말씀까지 하게 해서 너무 죄송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 면목이 없더라고요. 동서들은 저와 시어머니의 사과에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 후론 다시 동서들도 시댁에 왕래를 하며 지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평화는 2년 만에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집안의 기둥인 시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시는 길 교통사고를 당하신 거였어요. 그로 인해 시아버진 병원에서 긴 시간을 보내셔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제가 번갈아 간병을 하며 시아버지 회복에 힘썼어요. 하지만 퇴원 후에도 후유증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졌고 누군가의 도움 없인 한 발짝 내딛기도 어려운 상태셨죠. 그렇게 저와 시어머니는 집에서도 시아버지를 보살펴야 했어요. 시부모님께도 저희 부부에게도 너무나 힘겨운 시간의 연속이었지만 함께라서 버틸 수 있었답니다. 효선아, 네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 줄 몰라. 아마 나 홀로 네 시아버지를 보살펴야 했다면 너무 힘겨운 시간이었을 거야. 결혼 후 지금껏 우리와 함께하며 우여곡절을 같이 이겨내줘서 정말 고맙구나. 어머님, 앞으로도 제가 곁에서 늘 살필 테니까 염려 놓으세요. 어머님, 아버님께 받은 사랑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저지만 그래도 어머니께 힘이 된다니 저 너무 기쁜걸요? 아버님도 많이 좋아지셔서 이렇게 걷는 연습까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더 힘내요. 그렇게 지내길 1년, 저보다도 기억력이 좋으셨던 시어머니가 어느 순간부터 자꾸 깜빡하는 증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시아버지를 돌보시느라 힘드셔서 그런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증상은 점차 심해졌고 나중엔 절 시누이로 착각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네, 시어머니는 이미 치매가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일찍 눈치챘다면 좀 달랐을까요? 시어머니는 치매 진단을 받은 후 급격히 증상이 심각해지셨어요. 그렇게 저는 몸이 불편한 두 시부모님을 모두 보살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힘들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함께 지내온 긴 세월 동안 받은 시부모님의 사랑을 보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라 여기며 물심양면으로 시부모님을 돌봤죠. 그런데 많은 일을 홀로 하며 고단한 생활을 보내다 보니 아무리 잘 먹어도 날로 제 살이 쭉쭉 빠지더군요. 남편은 그런 저까지 걱정하며
죄스러워했어요. 여보, 나 더는 이런 당신 모습 못 보겠어. 그러지 말고 우리 간병인을 고용하자. 이러다 정말 당신까지 잘못될까 봐 무서워. 내 부모님 챙기느라 야위어 가는 당신을 볼 낯이 없다고. 난 괜찮아. 우리가 넉넉한 형편도 아닌데 간병인까지 구하면 그 비용은 또 어떻게 감당해. 그리고 자식된 도리를 하는 건데 좀 힘들면 어때서. 날 그렇게나 위해 주신 분들인데 내가 이 정도도 못하면 되겠어? 당신은 내 걱정은 마. 그럼 꼭 몸이 불편하거나 힘들면 나한테 바로 얘기해 줘야 돼. 당신까지 잘못되면 나 정말 못 살아. 아휴, 내가 잘못될 일이 뭐 있어? 종일 집에서 어머님, 아버님이랑 시간 보내는 것 말곤 하는 것도 없는데 그런 걱정 말고 당신 몸이나 잘 챙겨요. 당신도 날 밝을 땐 밖에서 애써주고 집에선 또 가족들 챙기느라 애써주니까 얼마나 고될 거야. 남편은 가장으로서 바깥일을 놓을 수 없었기에 괜찮다던 저 모르게 시동생들과 동서들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차마 남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동서들은 저를 돕겠다며 시댁에 찾아왔어요. 하지만 돕기는커녕 제 속을 온통 뒤집어 엎어댔습니다. 형님, 내가 결국 이 꼴 날 줄 알았어요. 아휴, 이게 다 무슨 고생이에요. 그렇게 어머님, 아버님 위하는 말만 골라 하더니 이런 뒤치다거리나 하자고 그랬던 거예요? 내 부모도 잘 못 챙기는 마당에 시부모 병수발이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건가?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정도면 큰형님 온갖 착한 척은 혼자 다 하다가 코 깬 거 아닌가? 그러게 우리랑 틀어지지 않고 잘 지냈으면 어머님 아버님 아플 때 요양원 보내자고 입김이라도 넣어줬을 거 아니에요. 어머님 아버님 건강 악화되고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이렇게 사람 속이나 뒤집으려고 온 거야? 화해하고 잘 지내면서 그런 마음은 이제 없는 줄 알았는데 동서들 참 뒤끝 길다. 속이 좁은 거야? 도와줄 생각 없으면 돌아가. 형님도 참 가족이 어떻게 지내나 보지도 못해요? 아주버님이 하도 형님 도와달라 애원하길래 우리도 하는 신용 해야겠어서 온 것뿐이에요. 우리라고 뭐 오고 싶어서 왔겠어요? 한 일주일만 한은 신용 좀 하러 왕래할게요. 동서들은 정말 보여주기 식으로 시댁에 찾아와 돕는 척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사건건 제가 시부모님을 챙기는 모습을 보며 비아냥대기 바빴죠. 큰형님, 지금이라도 요양원에 두 분 다 보내세요. 뭐하러 이 고생을 사서 하고 있어요. 혼자 좋은 사람인 척하는 것도 적당히 해야지. 그런다고 시부모님께서 형님한테 감사하다고 느낄 줄 아세요? 어머님은 매 순간을 오락가락 하시는 분인데 뭘 한다고요. 동서 말이 맞아요, 형님. 지금 형님 꼴을 좀 보세요. 피골이 상접이라고 딱 형님을 두고 하는 말이라니까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병가도 작작하시고 그 체력으로 그냥 돈 되는 일을 좀 하세요. 그만 봉사하시라고요. 다음 주부터는 얼굴 볼 일도 없으니 형님 위해서 충고해드리는 거예요. 뭐? 봉사? 아픈 가족을 돌보는 게 봉사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일이야? 동서들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왜 그렇게 못됐니? 몇 날 며칠 소파에 앉아 놀다가 돌아가는 것도 아버님 어머님께서 반기시니까 참았어. 그런데 어쩜 사람들이 그렇게 매정해? 그리고 동서, 무슨 주제로 나한테 충고질이니? 나도 너희한테 충고 하나 할까? 사람이면 사람답게 감사함을 좀 알면서 살아. 그 못된 심보로 사람 다 내치지 말고. 다신 이 집에 얼씬도 하지 마. 근처에도 오지 마. 나가. 당장 나가라고. 저는 시부모님을 모시는 걸 봉사라며 무시하는 동서들에게 화가 치밀어 집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동서들은 내게 시부모님 모시다 병이나 얻으라는 악담을 퍼붓고는 돌아갔고 그 후로는 정말 시댁에 다신 걸음하지 않았습니다. 동서들이 뭐라고 이간질했는지 시동생들도 그 후로는 절 보고 싶지 않다며 찾아오지도 않았죠. 그렇게 동서들을 끊어낸 지 6개월, 지방에서 근무하느라 제게 시부모님을 맡겨놓고 잘 와보지도 못한다며 꼬박꼬박 안부 연락을 해줬던 시누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 아가씨,
왜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일은 어쩌고요? 연락이라도 줬으면 식사 준비라도 미리 해뒀을 텐데 어째요? 어머님, 아버님 뵙고 싶어서 휴가 내고 올라온 거예요? 언니, 미안해요. 제가 더 빨리 와서 도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아우, 근데 왜 이렇게 말랐어요? 그 건강하던 모습은 다 어디 간 거야?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요. 사실 며칠 전에 큰오빠한테 연락받았어요. 언니가 가족들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다고요.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에 더 있을 수가 있어야죠. 앞으로는 제가 언니랑 같이 엄마 아빠 살필 거예요. 저랑 같이 부모님을 모시겠다뇨. 직장은 어쩌고요. 아휴, 남편이 아가씨 부담 준 거예요? 못 살아.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온 김에 마음 편히 쉬고 가요. 전 그거면 돼요. 오빠가 부담을 주긴요. 저희 가족이 언니에게 큰 부담을 안겨준 거죠. 어차피 전 결혼도 안 했으니 혼자잖아요. 이젠 저도 보살피려고요. 이미 직장까지 정리하고 올라왔어요.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 지금부터라도 제가 최선을 다할게요. 알고 보니 동서를 내쫓던 날 남편에게 시동생들이 연락해 저를 두고 갖은 험담을 하며 제게 시댁에 있는 한 시부모님을 찾아뵈러 가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던 거였어요. 남편도 그런 시동생들에게 화가 나 한바탕 했던 모양이었죠. 이제 믿을 구석은 신우이뿐이던 남편은 그간의 일을 모두 알렸던 거였어요. 신우는 그 말에 저를 위해 직장까지 정리하고 올라와 준 것이었죠. 신우에게 괜찮다곤 했지만 신우이의 도움을 받으니 실로 숨통이 트였어요. 저는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니 조금씩 살도 오르고 더욱 밝아졌죠. 하지만 신우가 상경한 지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결국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바로 시아버지가 별세하신 거예요. 신우가 온 후로 시부모님의 건강이 날로 좋아져 앞으로 더 좋아지시겠지 했건만 저희 가족들의 바람은 그대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식이라는 게 이렇게 부모에게 큰 기쁨일 수 있다는 걸 두 분이 호전되는 모습을 보고 느꼈던 적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 일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더라고요. 감기 기운에 기침을 조금 하시던 시아버지가 갑작스럽게 폐렴으로 진행돼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어요. 연로하신 분들께 폐렴은 정말 위험하다는 걸 알았지만 몸소 느끼게 되니 정말 무서웠어요. 그런데 시아버지를 떠나보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일이 생긴 겁니다. 시아버지의 상을 치르고 시댁의 온 식구가 모인 자리에서 신우이의 말 몇 마디에 시댁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오빠들, 언니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아빠 엄마의 뜻이라는 걸 알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빠 엄만 당신들의 재산을 큰언니와 저에게 상속해 주시기로 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한평생을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한 짓 지내던 분인데 물려줄 재산이 있다는 게 말이나 돼? 설마 너 노망난 부모님 말을 그대로 믿고 근거도 없이 떠들어대는 건 아니지? 네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고지고대로 믿냐? 내 말 못 믿겠으면 그 멀쩡한 머리랑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던가. 뭐야? 진짜네? 이게 얼마야? 3억?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아버지한테 이런 재산이 있다는 게 사실이야? 형은 알고 있었어?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랑 합가해서 여태까지 함께 지냈던 거야? 대답해봐. 아니면 형수가 알고 있었어요? 형수는 어머니랑 가깝게 지냈으니까 충분히 알았겠네.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는 시댁에 얼씬도 못하게 굴었던 거죠? 이제야 그림이 딱딱 맞아떨어지네. 어떻게 이 사실을 알고도 한 번 언질조차 주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알았다면 우리도 부모님께 잘했을 거 아니에요? 야, 박지환, 너 뱉으면 다 말인 줄 알아? 도대체 네 형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야? 그리고 꼭 재산이 있어야만 부모냐? 재산이 있는 걸 알았다면 잘했을 거야? 이 자식이 지금 뚫린 입이라고. 아, 형은 아쉬울 거 없다 이거야? 형수님한테 주나 형이 가지나 매한 가지다 이거냐고. 난 인정 못해. 인정 못한다고.
부모 재산은 동등하게 나눠야지. 그게 자식이고 형제지. 그리고 박소라, 넌 왜 거기 들어가는데? 너도 알고 있었냐?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기 직전에 올라와 사는 신용을 한 거야? 어? 신우는 반발이 거세진 가족들의 모습에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자신이 시부모님의 재산에 대해 알게 된 가정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큰언니는 알 거야. 딱 한 번이지만 엄마의 정신이 온전했던 날이 있었어. 그날 난 그간 고생했던 언니를 푹 쉬게 해주도록 배려했고 언닌 친정 아버지께 다녀온다며 나갔었지. 그날 안방에 엄마 아빠가 날 앉혀놓고 그러더라. 사실 아빠 앞으로 땅이 2억에 있다고. 그걸 오랫동안 자기들을 위해 헌신한 큰언니와 멀리 지내면서도 늘 당신들을 걱정하던 내게 주고 싶다고. 도대체 언니들과 오빠들은 얼마나 자식도를 못했으면 엄마 아빠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게 만들어? 그러고도 무슨 염치로 재산을 탐내냐 말이야. 나한테 재산 상속에 대한 부탁을 하셨고 난 부모님 뜻대로 절차를 밟아뒀을 뿐이야. 탓을 하고 싶거든. 불효막심한 자신들을 탓해. 신우를 통해 온 식구는 시부모님의 재산에 대한 출처를 그제야 알게 되었어요. 사실 시아버지께는 형이 한 분 계셨어요. 워낙 동분서주하며 온 지역을 누비며 다니셨던 분이라 뵌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버님이 58세 나이에 암투병을 하게 되었던 거였어요.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던 큰아버님에게 유일한 가족은 시아버지 뿐이었어요. 뒤늦게 큰아버님의 투병 사실을 알고 찾아간 시아버지께 큰아버님이 형으로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 동생 한번 살핀 적 없어 벌을 받는 모양이라며 자신의 재산인 땅 2채를 모두 넘겼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큰아버님이 물려준 걸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시아버진 그 재산을 고스란히 가지고 계셨던 거죠. 뒤늦게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시동생들과 동서들은 인정할 수 없다며 반기를 들고 난리를 쳐댔어요. 하지만 부모를 잃은 슬픔보다 갑자기 생긴 재산에 도끼가 오른 형제들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던 남편은 장남으로서 동생들에게 큰 호통을 쳤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이제 꼬박 사흘이야.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슬픔에 찬 사람은 몇이나 돼 보이냐? 어머니 아버지가 왜 재산을 내 아내와 소라에게 모두 상속하겠다고 했는지 이 모습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잖아. 장남인 나조차도 탐낼 수 없는 재산이야. 내가 그 재산을 받기엔 턱없이 부족했던 과거를 아니까. 그런데 너흰 뭐가 그렇게 뻔뻔하냐? 양심도 없는 놈들. 재수 씨들도 왜 그런 똥심은 표정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병간호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 내 아내에게 어떻게 굴었는지 내가 다 아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부모님 재산에 눈독을 들여요? 박지환, 너희가 살면서 부모님께 뭘 얼마나 잘해드렸어? 나랑 내 아내가 모시고 산다는 핑계로 신경도 안 쓰던 게 너희야. 자식이면 마지막이라도 좀 효를 다해라. 어? 재산에 눈 멀어서 도끼눈 하면서 서로 그렇게 잡아먹으려고 들지 말고. 아버진 언니들과 오빠들이 이렇게 망나니처럼 굴 줄 알았던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셨던 거지. 이 영상 똑똑히 좀 봐. 그리고 그 나불거린 입 좀 제발 다물고 반성이라는 걸 좀 하라고. 신우인 붕괴에 날뛰는 시동생들과 동서들에게 한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 영상 속엔 돌아가시기 전 헬스깼던 모습이 그대로 담긴 시아버지가 보였습니다. 혹여 재산 다툼으로 우리 맏며느리와 딸을 해코지라도 할까 염려되는 마음에 이 영상을 남긴다. 맏며느린 김효성과 내 하나뿐인 딸 박소라에게 내 전 재산을 상속하겠다. 절대 너희 것이 아닌 재산을 탐내지 말고 너흰 지금처럼 니들 인생을 살아가길 바란다. 제발 지금부터라도 옳고 그름을 따지며 바른 인생을 살아라. 너희도 언젠가 늙은 날이 왔을 때 네 자식들에게 내쳐지는 부모가 되고 싶지 않는다면 내 말 명심하거라. 재산을 문제 삼아 분란을 일으킬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라.
이미 변호사를 통해 정리까지 다 맞춰놨으니 괜한힘 빼지 마. 네 부모를 없는 사람처럼 대했으니 내 재산도 없는 돈이라 여기며 살길 바라며 영상 마친다. 신우는 영상이 다 끝나자마자 변호인과 함께 공증한 유언장은 물론 변호사를 통해 준비해둔 법적 서류까지 펼쳐 가족 모두에게 시아버지의 뜻을 내비쳤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럴 수가 있어? 둘째 형, 우리 어떻게? 이 서류들이 다 무슨 소용이야? 난 꼭 내 몫을 돌려받아야겠어. 자식인 나도 엄연히 아버지 어머니 재산을 받을 권리란 게 있다고. 난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남편의 말에 찍소리도 못하던 시동생들과 동서들은 눈치만 살피더니 급히 일어나 집을 나가면서도 절대 뺏기지 않을 거라며 소리를 치더군요. 그리고 정말 유류분 청구권을 주장하며 저와 신우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왔어요. 하지만 신우의 치밀함 덕에 시동생들과 동서들의 소원대로 되진 않았어요. 시동생들은 소송에서 지고 나니 더는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 후 저희 부부와 신우는 시동생들과 동서들을 완전히 내치고 연을 끊은 채 지냈습니다. 저는 그 후로도 쭉 시어머니를 모시며 지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의 첫 기일에 맞춰 남편과 신우와 상의해 제게 남겨준 재산의 일부를 기부했습니다. 제가 간병을 하면서 참 많은 분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겠구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남편과 신우도 제 의견을 존중해준 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 마음이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 다사다난한 날을 보낸 뒤 저와 가족들을 위하며 보내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흘렀네요. 저는 여전히 시댁에 머무르며 시부모님의 품을 그리며 지내고 있어요. 사실 2년 전 오늘은 제 시어머니께서 하늘의 별이 된 날이라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잠들어 계신 납골당에 다녀왔어요. 다정이도 놓인 시부모님의 함을 보며 많은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하늘에선 평안하시죠? 어머니께서 눈을 감기 전 제게 같이 놀아줘서 고맙다고 했던 말씀이 문득 떠오르네요. 전 여전히 어머님, 아버님과 함께 보낸 그곳에서 여전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남편과 아들들 챙기면서 잘 살고 있어요. 아가씨도 좋은 분 만나서 행복하게 지내고요. 얼마 전엔 좋은 소식도 전해주었어요. 아마 아가씨가 곧 결혼할 것 같아요. 제가 언니처럼 잘 챙길게요. 저희 모두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항상 지켜봐 주세요. 제게 언제나 큰 힘이고 행복이었던 어머님, 아버님, 제 시부모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납골당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던 길 내내 시부모님과 함께했던 많은 추억을 떠올리며 뭉클함을 안고 돌아왔어요. 제 손을 따스히도 잡아준 남편과 제 아이들에게 시부모님께 받은 깊은 사랑을 베풀며 행복한 날로 채워갈 겁니다. 남과 남이 만나 가족을 이룬다는 건, 그리고 그 남의 가족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다는 건 너무도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진정한 가족이 된다는 건 나의 진심을 그들이 오롯이 느낄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가족은 서로를 위한 마음이 하나로 뭉쳐 그들만의 안전한 울타리가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날을 가득 채워가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